당근. 반갑습니다. 만니워크입니다. 2019년에 아이폰 6s 써보기 해봤었죠. 2020년에는 6s를 다루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2021년에는 아이폰 6s 써볼 때가 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폰 6s 리뷰! 요거 이제 중고 거래로 당근 들고 아이폰 6s 거래하고 왔습니다. 용량은 64GB 로즈골드 색상이고 7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아이폰 6s 컨디션을 봤는데요. 배터리 88%, 64GB의 패키지 박스, 충전기 있고 찌그러진 곳이 한 군데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거래하러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거래 현장으로 고고고! 당근 거래하러 갑니다. 당근 거래 성공했습니다. 당근. 당근을 가지고 당근 거래를 하고 왔는데요. 판매자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실제로 판매자 앞에서는 당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자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매너 모드 스위치에 문제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를 이 밖에서 볼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흰색 화면을 딱 보는 순간 당했구나. 여기 무슨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촬영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밝기를 낮춰보면 가운데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 딱 있죠. 하나 더 하자 있는 거는 이거는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매너 모드 스위치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매너 모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자분이 양심을 속이고 판매를 한 거죠. 애초에 판매할 때 뭐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다, 매너 모드에 이상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제품을 구매한다 해도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 한 3, 4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을 것 같아요. 직거래는 사실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고 제품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일단 이 제품은 중고 마켓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제가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6s 얘는 출시할 때도 디자인 예쁘고 좋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폰 6s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6s 유저분들 손 들어주세요. 중고폰 거래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에게는 유튜브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6s는 2015년 9월에 출시를 한 폰입니다. 6년이 지난 폰이죠. 우리나라는 그때 5차 출시국으로 2015년 10월 23일에 출시했습니다. 저도 2015년에 아이폰 6s로 바꾼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제 인스타그램을 쭉 살펴보니까 2015년 12월 27일에 6s 스페이스 그레이 인증샷을 남겼네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통합시다. 아이폰 6s 스그는 1년 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폰 6s는 아이폰 6에다가 S를 붙여서 개선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6에서 밴드 게이트를 겪었거든요. 이 폰이 구부러지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알루미늄 6000 소재에서 7000 시리즈로 바뀌면서 내구성도 올라갔고 확실히 완성도가 높은 휴대폰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폰 6s도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로 나뉘는데 플러스 모델은 화면 크기가 더 큰 겁니다. 아이폰 6s는 4.7인치, 6s 플러스는 5.5인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폰 6s 4.7인치 디자인이 아이폰의 근본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이폰 7은 아이폰 6SS고 아이폰 8은 6SSS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아이폰 6에서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겠죠. 자, 디자인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후면부터 살펴보면 상하단으로 절연띠가 있습니다. 최상단에 카메라가 있는데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요즘 카톡티랑 비교하면 애교죠. 이 상단 쪽에는 애플 로고가 있고요. 아래쪽에 아이폰 S 적혀 있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매너 모드 스위치. 꽤 오래된 아이폰들은 매너 모드 스위치가 잘 고장 나더라고요. 볼륨 조절 버튼이 아래에 있고요. 우측면에는 잠금 버튼,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충전 포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4.7인치로 작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4.7인치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5인치 플러스 모델을 선택했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폰 12 미니의 크기가 아이폰 6s 플러스보다 훨씬 작은데 화면 크기는 5.5인치, 5.4
6.4인치로 거의 비슷합니다. 6년 동안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이 아이폰 6S를 공개하면서 좀 강조했던 게 3D 터치였거든요. 디스플레이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센서가 인식을 하는 건데 요즘의 햅틱 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전작 6 플러스에서 129, 172g이었는데 143g, 192g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143g도 사실 가벼운 무게입니다. 6S 플러스는 무거운 편이죠. 두께는 7.1mm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습니다. 하단부에는 이 물리 버튼 터치 ID 홈 버튼이 있는데요. 요 터치 홈 버튼 요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디자인을 보면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로즈 골드 색상으로 총 4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 당시 애플 스토어 출시 가격으로 16기가는 92만원, 64기가는 106만원, 128기가는 120만원이었습니다. 야, 애플은 이 당시 때도 절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어요. 16기가가 92만원? 와, 비쌌죠. 물론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면 87만원, 99만원, 113만원 정도로 할인이 됐었는데 2년 또는 3년 약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가격도 가격인데 용량 때문에 말이 많았죠. 카메라 화소도 올라갔는데 기본 용량이 16GB다? 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저장 공간 때문에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2015년에 64GB를 선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용량은 2016년에 아이폰 7이 발표되고 나서 16기가, 64GB가 단종되고 32GB가 생기면서 32, 128 이렇게 두 개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2016년부터는 16기가 기본 용량 모델이 모두 단종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중고 장터에서 거래를 할 때 가격은 64GB 기준으로 7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6S와 6S 플러스 이 성능 차이가 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카메라 손떨림 방지 센서인 OIS 센서가 6S 플러스에만 탑재가 되었죠. 그래서 6S로 영상을 찍었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4K로 찍으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HD로 촬영하면 그나마 떨림이 덜합니다. 손떨림을 잡으려면 4K를 포기해야 되니까 요건 아쉽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후면 1200만화소, 전면 500만화소고요. 동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한 거 잠깐 보시죠. 일단 동영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동영상에서 아이폰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살짝 어두운 실내에서 찍으니까 노이즈가 있었고요. 비 오는 날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야간 촬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빛 번짐이 있고요. 밝기를 줄여보면 이렇게 간판은 색깔이 보이지만 제 얼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찍은 사진들도 나름 감성이 있죠. 역시 맑은 날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찍은 걸 살짝 비교해보면 오른쪽 사진의 하늘이 좀 더 푸르고 좀 더 선명해 보이고 어두운 곳도 밝게 찍힙니다. 그리고 더 광각으로 찍히네요. 셀피 사진을 역광에서 찍었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잘 나왔지만 아이폰 6S는 어둡게 찍히고 뒤쪽 하늘은 아예 밝게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6S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인스타그램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감성 사진을 많이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야간 사진 마찬가지 빛 번짐이 있었는데 간판에 초점을 맞추고 밝기를 낮춰보면 간판의 색은 찍히지만 주변은 어두워집니다. 자정이 넘은 새벽 1시에 찍은 사진으로 불빛이 거의 없는 극저조도 상황에서는 아이폰 6S 야간 모드가 없기 때문에 노이즈도 많고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라이브 포토 기능이 이때부터 생겼는데요. 사진 찍기 1.5초 전과 1.5초 후를 담아내는 겁니다. 사진을 꾹 누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도 라이브 포토를 많이 이용하지만 라이브 포토를 이용하면 좋은 게
때 마음에 드는 컷을 연속 사진 촬영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때부터 생긴 건데 라이브 포토 기능을 키면 사진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 성능으로는 프로세서 A9 칩셋이 탑재되었고요. 램 용량은 2GB로 6S, 6S 플러스 동일합니다. 보통 아이폰 7이나 A 시리즈들을 보면 플러스 모델이 1GB가 더 많은 3GB 램 용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레시나 버벅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램 용량이 더 큰 플러스 모델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6S와 6S 플러스는 램 용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램 용량이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6S 이후의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2015년 iOS 9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현재 iOS 14.6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이 6S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촬영 다 하고 편집하고 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폰 6S, 아이폰 SE, iOS 15 지원한다네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좀비폰입니다. 6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이 아이폰을 오래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iOS 업데이트 4.5 지원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이 폰을 못 쓰냐고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플들이 지원할 때까지. 배터리 6S, 6S 플러스는 전작 대비해서 배터리 물리적인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배터리 문제만 아니면 6S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터리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이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정식 배터리 교체 비용이 59,000원인데 비싸죠. 거의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가 교체를 많이 하시는데 20,000원 정도면 배터리 자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1715mAh보다 더 큰 대용량 2300mAh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배터리 효율이 88%인 이 아이폰 6S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면 밝기와 스피커 크기는 50%로 설정하고 실행했습니다. 4시간 36분 만에 전원이 완전히 꺼졌는데요. 요즘 최신 폰들은 보통 9시간 이상은 버티는데 역시나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충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80%로 충전되었고 2시간 30분 만에 99%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밝기 100%, 스피커 크기 100%로 설정을 해서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다시 해봤는데요. 2시간 46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역시 배터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 100%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꺼질 때까지 테스트해봤는데 발열이 심했고 1시간 50분 만에 폰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방수 방진, 공식적으로 방수 방진 등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시 당시에 고무 실링이 조금 되어 있어서 생활 방수가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중고폰이다 보니까 이 방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죠. 스피커는 양쪽에서 나오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고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모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 아래쪽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피커랑 비교하면 뭐 이 스피커 성능도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요. 자, 여러분, 아이폰 6S의 디자인과 출시 당시의 가격과 성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과연 2021년에 쓸만한가? 어느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2021년에 사용한다? 4.7인치 디스플레이는 작지도 않고 영상 보기 좋습니다. 바로 이전 컨텐츠인 아이폰 SE 1세대는 4인치의 이 작은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찾게 되는 아이폰 SE 병이 있지만 사실 아이폰 6S 병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폰 6S와 디스플레이가 동일한 4.7인치 아이폰 7, 8도 있고요. 작년 2020년에 출시한 아이폰 SE 2세대도 4.7인치입니다. 4.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아이폰 6S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아이폰 6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배터리, 또 다른 이유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사용하기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배터리를 교체하더라도 뭐 몇 개월 정도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배터리 자체가 빨리 닳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만 좀 더 만족스럽게 가더라도 한 2, 3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조 배터리나 충전 케이블을 들고 다닌다면 아무리 가벼운 휴대폰이라도 휴대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이 됐죠. 예, 아시다시피 내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이제 제발 그만 죽여줘.
자, 근데 제가 쓰면서 느낀 건데 14.6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쓰던 것보다 좀 버벅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A9 칩셋의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되면서 뭔가 좀 맞지 않는, 최적화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이 6년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말 오랫동안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이폰 6s 사용할 만하지만 중고폰을 다시 구입해서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6s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올해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iOS 1년 연장됐으니까 2022년에 아이폰 6s 써봤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폰 6s 리뷰 2021년에 다시 살펴봤습니다. 완성도가 높고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은 휴대폰이라서 더 정이 가는 그런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2021 시리즈는 제가 기계를 계속해서 공수하고 있는데요. 어떤 폰을 리뷰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기였습니다. 아듀!